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합니다. 최근 대북 압박 수위가 최고조로 달한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최고인민회의. 이 회의 자체에 여러 가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좀 주목해봐야 되거든요. 어떤 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뭐 공식적으로 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예. 그 우리의 이제 국회격에 해당한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 헌법상의 최고 권력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선군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군대가 우선인데 어쨌든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면 그리고 또 특히 이번 4월이 아주 여러 가지 그 북한의 중요한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미국의 압박까지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뭔가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 이제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2년, 13년도 이 회의 때 핵 보유국을 이미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핵과 경제를 병진시키겠다, 같이 발전시키겠다 그랬는데 아마 대내적인 메시지로 이미 완벽하게 핵 보유와 이 핵경제 병진 노선이 완성됐다라는 것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핵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자위권, 자주적 입장에서 자위권이 있다라는 걸 또 선포를 할 거고 예. 특히 미국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그 소위 핵 보유 자체보다도 그 핵을 옮길 수 있는 우리가 핵 배낭이라고 그러죠. 그 예. 수단 이제 특히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ICBM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왔다. 과학기술 강국이 됐다. 그래서 이제 완벽한 핵을 전 세계 어디에도 투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국가가 됐다라는 거를 일단은 선포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봐야죠. 예.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사실 지금 미국이 굉장히 시리아 공습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북한에 좀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또 기존과 비슷하게 본인들도 강경한 입장을 내보인다면 아무래도 한반도 내 긴장감도 역시 좀 격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죠. 싶은데. 뭐 당연히 그 사실은 이제 미국이 전략 자산을 집결시키고 칼빈 스노우를 보내면서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다루겠다. 적어도 오바마 행정부하고는 다르다라는 거를 북한에도 보여주는 거지만 예. 중국에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시스템으로 북한을 감싸거나 또는 뭐 우리도 건설적 역할을 했다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공이 사실은 김정은한테 넘어갔단 말이죠. 예. 예. 그럼 이 대목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이 과연 그 플러스가 되는지 아니면 혹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그 제일 큰 후견인이라고 할 수 있는 후견 국가인 중국을 곤란하게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소위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마냥 강경하게 나갈 수만도 없다. 그러나 말로는 강경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투영이 되는가가 정말로 자신들이 공포하는 뭐 핵실험을 한다든가 ICBM을 한다든가 예.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가. 예. 미국의 요즘 좀 움직임 때문에 4월 위기설 뭐 여러 가지 좀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 국방부에서는 현혹되지 말라는 입장을 네. 이제 공식적으로 내놨는데 실현 가능한 겁니까 이거? 글쎄요. 뭐 예. 우리가 뭐 모든 가능성 다 존재하는 예. 건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선제 타격이라는 이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면은 이 시리아 폭격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폭격만 하고 끝난다면은 그건 타격의 의미가 없는 거죠. 만약에 한다면 예. 북한 정권을 괴멸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상당한 한국의 피해, 그다음에 자신의 또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피해도 감수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북한은 응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핵을 못 쓰더라도 노동미사일, 스커트 미사일 이런 것들이 사정거리에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가 또 동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중 정상회담 해놓고 사실 미국이 중국한테 좀 알아서 하라고 옛날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라고 던졌는데 지금 갑자기 4월에 회담 끝난 지 얼마 됐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중국에 대해서도 기회를 안 주는 거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먼 거죠. 다만 최근에 자꾸 이제 그 선제 타격론을 얘기를 하니까 야 이게 안 되면 바로 이렇게
타격을 해서 전쟁 행위로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독자 행동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세컨더리 보이콧도 있고요. 그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해보고 그다음에 중국의 반응도 보고 네. 그래서 정말 안 될 때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미리 이렇게 올려놓고 야 4월 전쟁 난대더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잠깐 언급하기도 했지만 북한의 4월이 좀 내부적으로 정치적 행사가 많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좀 미국이 강한 입장을 보인다고 해도 또 내부적으로도 정권이 굳건하다는 점을 좀 과시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무력 시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사실은 북한의 그 어떤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사실 이제 이게 칼빈 스노우가 싱가포르에서 호주 가려다 갑자기 돌린 것은 북한도 억제하는 게 있지만 중국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분명하게 북한을 설득하든지 혹시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상황을 당신들이 막나 못 막나 한번 보자. 이제 이런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전에 항공모함 한 대 오면은 중국에서 아주 이제 속된 말로 난리가 났었는데 예. 지금도 똑같이 항의하고 합니다. 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예전보다 강도가 많이 약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 추측, 서로 얘기가 오고 갔을 거다라는 합리적 추측도 가능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묻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 테니 너희도 그렇게 한번 해봐라. 예. 이제 이런 정도의 메시지는 분명히 가는 것 같고요. 이제 선택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이나 ICBM 실험을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북경이나 소위 워싱턴에서 자유롭겠다라는 독자 노선 선언이거든요. 그렇게 간다면 전혀 또 이건 다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 예. 어제 오다베이 대표가 이제 방한을 했고 16일엔 또 이제 미국 부통령 방한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이 핵심 의제로 좀 다뤄지지 않습니까?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북핵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고 양국 기류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그 어제죠 오다웨이 한반도 특별 사무대표 육자회담 또 수석 대표인데 와가지고 우리 외교부 당국자랑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핵 위협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UN 고강도 제재에 적극 참여하겠다. 그리고 혹시 핵실험이나 ICBM 같은 전략적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도 지금 미국으로부터 주문도 받았고 그다음에 사실 20년 전에 북한 핵 능력과 지금의 핵 능력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런데도 옛날 방식을 계속 고집하면서 육자회담하자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먹히지가 않는다는 예. 것도 중국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 미국 행정부가 그렇게 강력한 요구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굉장히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트럼프의 정확한 대북 정책이라든가 대중 정책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면서 상황도 좀 보고 역시 혹시 우리 대선 주자들 다음에 유력 대선 주자들을 좀 만나면 소위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공간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뭐 타협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알아보러 온 것 같습니다. 예. 네. 특히 우다웨이 대표의 경우 지금 사드 보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을 좀 이제 주목해서 봤을 때 이런 어떤 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좀 전달하려는 걸까요? 예,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그 회담 끝나자마자 바로 왔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6일 날 예. 옵니다. 와가지고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중국 측의 이해, 인식을 우리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좀 지켜보면서 갈 테니까 조금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핵에 관해서는. 그런데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또 비췄어요. 그래서 이 핵 문제와 사드 문제가 사실 우리는 핵의 위협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점증되니까 주한미군 보호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지만 중국이 볼 때는 이건 약간 별개 사안으로 다루고 싶어 한단 말이죠. 예. 핵 문제와 사드 문제는 분리하고 싶어 하는데 물론 이제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이 사드 자체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지금 양측 간의 얘기가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우리는 사드로 인한 경제 보복에 대한 중지를 얘기를 했고 예. 중국 측은 사드 반대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강도가 달라질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갑자기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했다고 사드 보복을 갑자기 물러날 예. 이유는 전혀 없죠. 그리고 굉장히 복합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확산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의 그 기존 강도를 유지를 하면서 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5월 달에 그 중미 간의 전략 경제 대화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대화 기제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완화가 되고 새로운 전기가 마련이 된다면 어느 정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또 새 정부도 출범하고 하니까 예. 공간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앞서 언급하기도 했지만 좀 이번 달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 시점에 우다웨이 대표가 한국을 좀 방문을 했기 때문에 또 북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눈치를 봐야 하는 당연히 상황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문하고 예. 북한을 또 갑니다. 특사로 예. 내가 한국에 가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전하고 왔다. 예. 그리고 우리 정부의 뜻도 이렇다고 또 북한에 전달을 하겠죠. 순전히 공은 이제 북한의 전략적 선택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사실 핵실험도 보통 한 4-5번 하고 핵보유국을 선언하는데 여기는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재미 들린 형태로 보여진단 말이죠. 예. 계속 실험을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를 주목해달라. 이런 그 소위 방식 가지고 주변 국가를 계속 볼모로 잡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번에는 조금 예전과는 다르게 나오지 않으면 중국도 매우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을 할 거고 그 문제에 관해서 북한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순전히 북한의 전략적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